안녕하세요. 데이업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자금의 행방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일각에서는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폴란드 계약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자금의 행방은 어디로 흘러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기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경제가 가자 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1200달러에 달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0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요, 이스라엘의 연간 GDP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니 상당한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듯 이 전쟁 비용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덧붙여서요, 유럽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경제적인 영향을 또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류 문제가 심화되고 또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유럽 경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또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죠. 동유럽 또한 국방비 지출이 2020년 대비해서 80%나 증가했고 유럽 전체적으로는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 4%까지 올리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런 유럽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점점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보시는 것처럼요. 국방비는 곧 뭐다? 방위 산업의 비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국방비가 증가하면요. 군사 장비, 무기, 전투기, 군함, 탱크,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산 산업도 생산량이 확대가 되죠. 그에 따라서요, 국가가 국방비를 증액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조달 계약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길어지는 전쟁 상황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인데요. 왜 이렇게 트럼프 당선에 또 주목을 하게 되냐. 더불어서 방산 테마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산 정책 때문인데요. 미국 국방력 증대랑 또 방위산업 수출 확대 때문에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면서 첫 번째는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게 되죠.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었죠. 2020년에는 국방 예산을 7,380달러로 재임 초기에 비해서 또 크게 또 증가했고, 또 트럼프가 군사력을 또 재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해외 무기 수출을 적극 장려한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미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고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 덕분에 방산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트럼프를 통해서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풀어서 이 방산과 또 연결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바로 이 환율인데요. 이 환율은 서로 중요한 연결고리고 가지고 있죠. 특히나 방산업체들한테는 이 경쟁력 면에 있어서도 기술 장비를 수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환율 변화가 직접적으로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방산업체 수출이 이익이 증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요. 좀 최근에 4월, 5월 되면서 고점을 찍고 조금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9월 금리 인하설도 제기되고 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상황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수요가 대변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세계 방산업체들이 2026년까지 520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8조 원에 달하는 잉여 현금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방산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국방비 지출의 증가가 무기 주문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K방산, 현대 로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에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2 전차의 2차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가능성을 또 높게 보고 있는 건데요. 혹여나 이 전시회에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4분기에는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 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이 2차 계약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1차 계약 금액인 4조 5천억 원을 또 크게 넘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수주에 대한 전망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군 4차 양산, 그리고 루마니아 계약 가능성들을 또 고려하게 되면 4분기 신규 수주는 또 최대 10조 원까지 넘게 내다보고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현대로템의 주가 차트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더불어서 또 계약 체결이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현대로템에 이어서 주가 차트의 흐름은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멘텀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이슈와 트럼프 이슈가 계속 맞물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이 현대로템의 모멘텀은 충분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또 그려질 수도 있겠죠. 네. 길어지는 전쟁 속에서 자금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방산도 온기를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의 계약 이슈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이슈가 또 있다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